지역 시사 이슈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UBC 시사진단. 울산 이슈의 중심에는 시사진단이 함께하겠습니다. 2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 시대 모두가 지쳐 있습니다. 자, 코로나 종식은 대체 언제인가 전 세계인의 염원이 되었지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조금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여태익 울산시 시민건강국장 모시고 지역 상황 중심으로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정말 고생 많으시죠. 저희가 국장전 승진하시고 나서 뉴스에 한번 모셨었는데 시사진단은 또 작년 9월 이후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요즘은 좀 숨 돌릴 시간 정도는 있으신 분위기입니까? 어때요? 뭐 제가 지금 취임한 지 이제 3개월이 됐습니다만은 예. 정말 정신없는 3개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작년 12월 25일 날 울산에서 이제 오미크론 첫 확진자가 나오고 예. 3월 달에 급격하게 울산에서 지금 확진자들이 쏟아졌거든요. 그 3월 한 달 동안만 그 22만 명 정도 확진자가 예. 나왔으니까 그래서 정신없이 보냈고 또 뭐 벚꽃이 지금 세 번째 피고 있는데 그러네. 예, 그거 보니까 뭐 춘내 불사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어쨌든 뭐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는 감지되지만 방심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자, 이제 국장과 함께 쭉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자, 이야기 들어가기에 앞서 울산 확진자 현황 요즘은 좀 어떤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시 확진자 발생 상황을 보면 지금 30만 명이 넘었고요. 예. 그다음에 2020년도 1년 동안 716명, 그다음에 작년에 6,207명, 금년에 29만 명, 그러니까 30만 명이 넘었는데 네. 3월에만 22만 명입니다. 예. 그래서 한 74%가 전체의 74%가 지난 3월 달에 발생이 됐다. 전체 이렇게 보시면 74%가 지난달에. 그렇습니다. 추위가 3월, 4월 이 한 달 사이 너무 급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좀 추위 보고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전국하고 울산 현황 좀 나와 있는 게 있으면 그걸 보면서 앞으로를 다시 한번 예측해 볼까요? 어떻습니까? 우선 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예. 요 청색 그 곡선이 전국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붉은색 곡선은 우리 울산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3월 16일 날 정점을 울산도 그렇고 전국도 그렇고 예. 3월 16일 날 정점을 지났어요. 이 그래프 모양을 보시면 이 놀라울 정도로 유행 곡선이 전국 상황과 울산 상황이 똑같은 모양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행은 아마 전국 상황과 아마 똑같이 아마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인구 밀접도가 이제 높은 나라다 보니까 지방이나 전국이나 뭐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뭐 유행 곡선도 같은 모양으로 가고 있고 유행이 종료되는 것도 아마 같은 시점에 같이 종료가 될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별 추이를 잠깐 보여주셨는데 저희가 참 무서운 3월을 보냈거든요. 월별을 보면 지난 3월에 전국 확진자 수가 거의 1,000만 명 가까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 이후로는 지금 4월 감소세를 겪고 있는 상황이고. 알겠습니다. 이 하락세 조심히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한국이 높은 백신 접종률과 낮은 치명률 등의 이유로 세계 최초 엔데믹 국가가 될 것이다. 해외 언론에서 많이들 보도를 했습니다. 기대가 좀 되는 부분인데 이 엔데믹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예측하고 관리가 가능한 풍토병화가 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국장님 의견 좀 어떠신지 궁금해요. 그 정도 수준이 되고 있는 겁니까? 우선 그 치명률을 좀 봐야 되는데요. 예. 저희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0.1 정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감염 재생산 지수가 1 정도입니다. 예. 그러면 굉장히 낮은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엔데믹에 대한 이제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확진자의 역학 조사라든지 격리, 그 다음에 강제 조항들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우리 시민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일상으로의 회복을 예.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한 2주 정도의 추이를 보고 일상으로 어느 속도로 돌아갈 건지, 물론 우리 중수본이나 그 방대본에서 지침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준비를 하고 또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인 어떤 방역 지침 같은 것이 없어지는 것이 엔데믹인데 그렇죠. 그렇게 상황을 보고 아마 예. 결정될 것이다. 자, 지금 뭐 언론 보도를 보면 17일까지 유효한 지금의 거리두기 지침,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분들 많은데 그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저희들도 뭐 예. 그걸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이달 중으로는 거의 일상에 가까운 일상 회복을 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지금의 거리두기가 좀 잘 지켜지면 이렇게 희망적인 이야기도 저희가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이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17일까지 유효한 현재 거리두기 지침들 한 번만 다시 정리를 해 주실까요? 우선 사적 모임 네. 같은 경우에 이제 10인, 그 다음에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예. 그 이제 식당이라든지 카페라든지 그 다중 이용 시설 영업 종에 들어가는 업종들은 전부 이제 10명 24시까지 예. 영업이 가능해지고, 그다음 행사 집회의 경우에는 접종 여부 관계없이 299명까지인데 예. 이제 예를 들어서 300명이 넘는 행사다 이러면 그거는 그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를 거치면. 그다음에 종교 시설이 있는데 종교 시설 같은 경우에 그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용 인원의 70% 범위 안에서 예. 정규 예배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자, 뭐 아까 엔데믹 이야기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뭐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없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보도도 있었어요. 그런데 정부가 마스크는 가장 나중에 벗는다. 그것까지는 아니다. 이런 발표도 따라 나왔습니다. 자, 이제 뭐 방역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해제되고 완화되고 그런 분위기는 분명한 것 같은데, 확진자 자가 격리도 없어질 것인가? 17일 이후로 되면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어떻게 변할까요? 우선 이제 마스크 부분은 아마 이제 실외에서는 아마 착용을 안 해도 되는 걸로 이렇게 갈 것 같고, 그다음 실내에서는 당분간은 아마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격리 문제는 이게 아직 그 정확하게 지금 결정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이 부분도 우선 지금 7일 격리인데 5일로 단축하는 거는 방침이 거의 결정이 되는 예. 단계에 있고, 그러면 5일까지 이걸 더 줄일 거냐 이거는 좀 더 논의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아, 예. 코로나 확진자들이 워낙 뭐 많았기 때문에 재택 치료 과정에서 좀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지난 4일부터는 재택 치료자도 대면 진료가 가능해졌고, 또 얼마 전인 7일부터는 확진자가 직접 약국에 가서 처방약을 탈 수 있게 됐거든요.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요거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실까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예, 우선 대면 진료가 많이 지금 확대가 됐는데요. 저희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외래진료센터가 66개 병의원이 지금 개소가 돼 있고요. 예. 그럼 여기는 이제 확진자들이 자차를 이용해서 자기가 직접 가서 대면 진료를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재택 치료자들이 외출을 하는 거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 외출이 금지인데 예외적으로 이제 약국을 가서 약을 받아야 된다든지 예.
또 아니면은 생필품을 예를 들어서 뭐 구매를 직접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생기다든지 예외적으로 이렇게 외출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백신 이야기 좀 해볼게요. 뭐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는 뭐 저희가 꾸준히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돌파 감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 뭐 맞아도 소용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 사이의 그 차이, 그러니까 중증으로 가는 비율이 좀 조사된 게 있는지 그거를 좀 이야기해 주시면 이해가 좀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상당히 중요한 이 수치인데요. 예. 우선 미접종자 대비 3차 접종자의 경우에 그러니까 3차 접종이고 이제 접종 완료자죠. 네. 이분하고 접종을 받지 않았던 분하고 비교를 해보면 3차 접종 완료자가 중증화 예방 효과는 92%. 그다음에 치명률 즉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92.9%가 높은 걸로. 상당히 높은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예.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60세 이상 이제 고령층의 경우에 이분들이 그 미접종률은 5.4%밖에 안 되고 대부분이 맞으셨습니다. 다 맞았는데 예. 그 중에서 보면 이제 위중증 환자로 가는 경우가 40.9%. 그래서 고위험군은 지금 우리가 지금 4차 접종까지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4차 접종까지 예, 예. 맞아야 위험을 또 확실히 낮출 수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5세에서 11세 소아들도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되면서 이제 5세에서 15세 아이들 소아 접종 가능해졌죠. 울산 예약률이 좀 어떤지 궁금해요. 이게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이 걱정을 좀 많이 하셨거든요. 어떻습니까? 우선 5세부터 11세까지에 포함되는 인구수가 우리가 7만 한 6천 명 됩니다. 예. 이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한 1,100명 정도 예약이 됐으니까 한 1.3% 정도 거의 뭐 안 하신다는 예약이 돼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 주 우리가 이제 이유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 우선 이제 그 보호자들께서 이상 반응에 대한 어떤 너무 걱정이 많은 거 아닌가. 예. 그러고 이제 돌파 감염에 대한 우려, 뭐 한 이 두 가지 정도가 이유가 될 것 같은데 어떻든 이 접종의 이익이 훨씬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홍보를 하고 또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저학년 학생들 좀 이렇게 11세까지는 가능하면 좀 접종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변수라고 할 만한 것은 이제 뭐 또 다른 변이가 나오는 것, 요거 하나 있겠죠? 앞으로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가능성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은 어려운데 예. 우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오미크론 뭐 이렇게 계속 변이가 이제 일어났는데 그럼 앞으로도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 최근에 영국이나 대만에서 이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보고가 되지는 않고 있는 XE 변이라고 요게 이제 오미크론하고 델타하고 혼합형 변이 바이러스인데 예. 이게 전파력이 한 10% 정도 오미크론에 정도 높다라고 알려져 있고 또 이것도 뭐 기존 바이러스에서 변이가 일어난 거기 때문에 우리 어떤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그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아마 그 백신을 회피하지는 못할 것 같고 그다음에 치료제도 아마 적용이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방역 대책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죠. 자, 울산시 방역 방향과 대책 좀 어떻게 마련돼 있는지 분명 감소세에 있어서 좀 변화가 됐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우선 3월 14일부터 우리가 동네병 의원 중심으로 이 검사 체계를 다 바꿨습니다. 예. 이제 동네병 의원에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다 했고, 그 다음에 또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결과를
PCR 검사 결과와 동일하게 양성 판정을 바로 하는 시스템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지금 178개까지 확대가 됐고요. 예. 그리고 이 178개 병의원에서 확진되는 게 전체 확진자의 한 75%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는 병의원에서 검사를 하고 거기서 확진 판정을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75%가. 예. 그다음에 임시선별검사소도 저희들이 4월 1일부터 기존 5개를 운영하던 거를 종합운동장하고 문수축구 경기장 2개만 남기고 종료를 했습니다. 종료를 했고 그다음 또 4월 11일부터는 보건소하고 선별검사소에서 신속검사는 신속항원검사는 안 하는 걸로. 예. 예, 그거는 이제 다 병원으로 가셔야 되고 예. 그렇게 되고 그다음 5월 1일부터 그 임시선별검사소는 이제 전면 종료를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4월 9일부터 우리 그 양산 에덴밸리 리조트 그게 우리 경남권 제2생활치료센터인데 요게 4월 9일부터 운영이 종료가 됩니다. 예. 확진자 3월에 급증하면서 지자체 생활 지원비 부담도 크게 증가한 것 같은데 확진자에 지급된 생활 지원비 울산이 한 300억 원대를 넘어섰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예산 운영 상황 차질이 좀 없는지 궁금하고 이게 지급이 지연돼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꽤 되신다고 들었거든요. 앞으로 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한 395억 정도 됩니다. 아, 400억 가까이 예, 되는군요. 400억 예. 가까이 되는데 이번 1회 추경에 국비를 198억을 확보를 하고 시비를 131억, 그다음 구군비가 66억 해서 395억 원을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국비 198억 원은 성립 전 예산으로 이미 구군에 이미 교부가 다 됐고요. 예. 그다음에 시비 131억 원 아마 다음 주 중에 교부가 될 걸로. 다음 주 중으로. 예, 예. 예. 그래 되면 이제 지급은 우리 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거기 방문해서 수급자들은 신청을 하시면 아마 지급받는 데는 큰 애로는 없을 걸로 예상합니다. 예. 그 우스갯소리 나오잖아요. 왜 코로나 빨리 걸리는 게 나을 뻔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지원 물품들도 지금은 주지 않으니까 예. 이전에는 지급됐던 것이 지금은 지급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이게 뭐 격리 기간이 7일로 줄기도 했고 동거인은 외출이 가능해지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중단이 된 것인데 문제는 1인 가구, 이제 뭐 독거노인 이런 분들은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이런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대책이 좀 있으십니까?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제 특수한 환경에 있는 분들, 예를 들면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라든지 예. 또 도저히 가구 내에서 격리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토요코인 호텔 우리 생활치료센터로 가능하면 배정을 해줍니다. 아, 배정을 해주고 예. 그 기저질환이 좀 심하다든지 그다음에 생활치료센터에 가서 치료하기가 조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이런 분들은 전담병원으로 울산대학교 병원이나 양주요양병원이나 아니면은 이제 우리 전담병원 지정된 병원에 바로 병상을 배정해서 이분들은 격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있습니다. 일일이 다 확인하시는 게 힘들 텐데 이건 본인이 그런 상황을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건소에서 예. 개별적으로 전화로 상태를 확인을 합니다. 보건소에서 확진자들의 상황을 확진이 되면 그걸 확인해서 이분을 재택 치료를 시킬 건지 아니면 생활치료센터로 배정을 할 건지 네. 병원으로 배정을 할 건지 판단을 해서 요청을 하면 지금 뭐 여유가 많기 때문에 지금 한 20%도 가동률을 못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런 분들은 우리가 생활치료센터로 주로 배정을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오미크론 급격히 확산되면서 3월에 위중증 환자도 함께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상황이 발생 안 되리라는 보장 없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안정적 대응을 위한 음압 병실 확보 중요해 보이는데 현재 확보 상황을 좀 들어볼게요. 현재 우리가 음압 병상만 확보가 되어 있는 게 601병상입니다. 601병상. 음압 병상으로. 예. 근데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울산대학교 병원에 중증이 35병상,
그다음 중증증이 78병상. 그다음에 이제 중등증 이거는 이제 5개 병원에 이제 분포가 돼 있는데 여기 230병상. 그다음에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이 2개가 있습니다. 저희들. 예. 여기에 258병상. 그래서 총 601병상이 있고 지금 현재 가동률은 약 25% 정도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여유가 뭐 좀 있는 상황이죠. 예. 그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사망자도 늘었기 때문에 화장장이 좀 부족하다. 이거 뭐 우리 울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또 일부 장례업체에서는 이제 코로나 사망자와 일반 사망자 시신을 똑같이 이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부 보이콧하는 경우까지 발생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예, 뭐 이게 다른 시도에서 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문제인데 다행히 우리 울산에는 아직까지는 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선 장례식장의 경우에 우리 울산에 20개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신 안치 능력이 179 정도 확보가 돼 있는데 지금 현재 100부 정도 안치를 하니까 뭐 한 58% 정도 예. 지금 가동률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안치라든지 장례식장은 지금 뭐 한 42% 정도 여유가 아직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화장의 경우에 우리가 화장로가 10기가 있는데 이제 이 10기에서 우리가 하루 처리를 하는 화장 건수가 지금 하루에 63구 정도 되거든요. 네. 63구인데 이건 제 처리 능력 대비를 해보면은 한 90% 정도 육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90% 중에서 우리 울산 인근, 뭐 부산이라든지 경남, 뭐 요 인근에 있는 분들이 이제 오는 게 약 3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부산이나 이런 데서 이제 너무 오래 대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울산으로 오고 하긴 하는데 뭐 저희들도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급격하게 화장 건수가 늘어나게 되면 우선 뭐 인근 타 지역 거주자들은 우리가 다 못 받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까지 30% 받아주더라도 뭐 90%니까 10% 정도 여유는 지금 가지고 있고 뭐 하장이라든지 장례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울산은 여유가 있다. 큰 문제가 지금 발생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능력을 넘어가는 수준은 지금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다행히도.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사진단 오늘 여태익 울산시 시민건강국장과 함께 코로나19 지역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희망 섞인 이야기 뭐 몇 가지 하기도 했습니다만 시민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이야기 이 시기에 있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방접종은 코로나19 치명률을 낮추는데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인 미접종자하고 5에서 11세 소아들한테는 반드시 이 기초접종을 받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면역 저하자와 고위험 시설 입소자, 종사자는 이제 4차 접종을 시작을 했으니까 4차 접종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봄철 이제 상충객 증가로 인해서 여전히 그 실내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손 씻기, 주기적 환기, 소독 이런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 방역 수칙을 각자가 좀 수칙을 정확히 좀 지켜달라 이런 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개인의 건강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는 내 스스로 내 방역은 내가 한다 예.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좀 준수를 해줄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료진 분들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국장님 포함해서 관계 네. 공무원분들도 끝까지 건강 관리 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어떤 곡 들으면서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예, 예, 그 마야가 부른 나를 외치다입니다. 나를 외치다. 예, 예.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궁금한데요. 이 가사하고 이 곡이 보면 굉장히 네. 힘들고 지칠 때 뭐 우리도 지금 그렇습니다만은 그 약해지지 말자
이런 용기와 에너지를 좀 불어넣어주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가수의 그 폭발력 있는 가창력 예, 뭐 이런 게 뭐 좋아서 알겠습니다. 신청했습니다. 예, 여태익 시민건강국장님 약해지지 마십시오. 끝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시사 진단 바쁜 시간 내어주신 여태익 울산시 시민건강국장님 감사합니다. 2년간 이어진 코로나19 시대 속에서 울산시 방역당국과 시민 여러분들이 또 함께 발을 맞춰주셨기 때문에 일상으로 드디어 복귀하고자 하는 희망이 엿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많이 지치셨겠지만 방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끝까지 힘을 내셔서 코로나19 속에서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시사진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나와 가족의 장 건강에 적당히 난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프리미엄 유산균 듀오락. 한국인 대상 장 건강 개선이 검증된 유산균. 장 건강에 투자하세요. 100% 한국산 프리미엄 유산균 듀오락.